코로나 때 항공주를 매입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박살나고 패닉이 오던 때 델타 항공 주식을 500억 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수하고는 바로 뭐라고 했냐면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서 좋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감이 잡히시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공부하는 대학원생 본질경제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널뛰기 하고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많이들 마음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 가슴 설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위기는 기회다 라는 공식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죠. 시장이 혼란스럽고 불황기가 찾아오면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낮은 가격에 훌륭한 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사모을 황금 같은 그런 시기가 펼쳐지게 돼요. 그러나 무작정 줍줍 들어가자라고 하면 그건 다소 무책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위기에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일반론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너무 쉬운 내용이라고 여겨지시면 한 1분 정도는 넘기셔도 됩니다. 시장이 요동치는 시기 그리고 불황기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무엇이 있죠? 바로 달러와 금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금이 안전자산이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달러부터 한번 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점이겠죠.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2008년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까지 치솟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의 은행이 박살이 났는데 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까요? 기축통화국이라서 그런 거겠죠.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1,100원 수준이었다가 이제 1,500원 정도까지 오른 거면 한 대략 40% 정도가 오른 거네요. 만약 이때 달러에 1억 투자했으면 4천만 원 벌었겠네요. 이번에는 금을 봅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S&P 500은 마이너스 37.4% 추락했는데요. 명목 금값은 16.3%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게 금에 대해선 이게 안전자산이다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위기에 휩싸이니까 금을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어떤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이후에도 2011년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 때가 있었어요. 이때 금값은 급등했습니다. 자, 이제 일반론은 끝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위기 때 돈을 번 인물들로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돈을 번 레이 달리오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러분 레이 달리오를 아시나요? 레이 달리오는 이제 1975년에 2개의 방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40년 만에 회사를 200조 원 규모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로 성장시킨 아주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럼 제가 이분 얘기를 왜 했느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타 투자기관들이 이제 수십 퍼센트 손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분 혼자 이제 10% 이상 수익을 올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크게 2개로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디레버리징이라는 프레임워크로 거시경제를 분석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경제주기를 디레버리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디레버리징이라는 개념은 경제가 지나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축소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부채가 과다하면 그는 곧 디레버리징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기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부채 비율인 레버리지 레이티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2007년에 정점을 찍은 걸 알 수 있어요. 이를 보고 레이 달리오는 부채가 과하다. 그건 경제 위기가 눈앞에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지금이 경제 위기인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는 균형된 포트폴리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에 베팅한 덕분이죠. 레이 달리오는 올웨더라는 포트폴리오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한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기 때는 금의 비중을 높여서 보유했어요. 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버핏과 논쟁이 있었던 적도 있는데 버핏은 어떤 입장이냐면 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버핏은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게 그 인터뷰 화면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2번째 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은 캐시 우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코로나를 기회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최근에는 돈을 많이 잃으셨던데 그래도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분이죠. 캐시 우드는 미래의 산업 전망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코로나 시기에 저평가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줌과 쇼피파이가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 근무와 온라인 쇼핑이
비가역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고 주식을 대거 매입합니다. 딱 이제 요때 이렇게 매입을 한 거겠죠? CNBS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팬데믹이 완화된다고 줌이나 로크와 같은 재택근무 관련주를 매도하는 것은 실수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다 이제 살짝 사견을 덧붙이자면 줌과 쇼피파이는 주가가 코로나 때에 비해 지금 많이 좀 떨어진 상태죠. 뭐 열기가 조금 식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는 타이밍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위기 때 돈을 벌려면 캐시 우드의 전략에다가 케인즈의 시각을 접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인즈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투자자는 미인대회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미인대회는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미인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야 할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배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상형을 고집하고 있으면 돈 벌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캐시 우드처럼 미래의 성장 산업에 주목하되 더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미래의 성장 산업을 무엇으로 볼지를 중요시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